이번 사연은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냐는 트집을 잡으며 반반 결혼에 예단을 요구하던 예비시모를 박살내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 참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정말 뚜렷했어요. 공부는 적성에 잘 안 맞았고 커피 카페 사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저를 많이 응원하고 믿어주셔서 대학도 가지 않고 곧장 2, 3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학 공부하면서 동시에 외국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외국에 사는 5년 동안 죽기 살기로 돈 모아 한국에 와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습니다. 15년 정도 된 일이라 그때는 시기가 정말 좋았어요. 한참 장사도 잘 되어서 초기 대출도 다 갚고 매장을 3개까지 늘렸죠. 항상 출근하며 저희 카페에 자주 왔던 남자친구와 인연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가 제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어요. 남친은 연애를 시작하고 항상 저희 카페 들러서 커피를 사가며 제 얼굴을 보고 퇴근하고 와서는 매장 마감까지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에 처음에는 마음을 열기 어려웠던 저도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지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5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외국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맞서 싸우며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던 저에게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남친과 만난 지 대략 1년쯤 됐을 때였는데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반에 반토막 나고 상가 월세 내기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이 되긴 했지만 코로나 초기 1, 2년 동안에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죠.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했거든요. 그럴 때 남자친구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주고 힘들어하는 저에게 우리 잘 버텨보자. 자기는 강한 사람이잖아. 할 수 있어. 하며 북돋아 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더 빠르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동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자친구처럼 안정적이고 또 서로를 응원해주는 깊은 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그 힘든 시기는 잘 보냈어요. 결국은 지금 처음 운영하던 매장 하나만 빼고는 폐업 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럭저럭 수입이 예전만큼 돌아와서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생각했고 그래서 이곳 매장에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연애하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오래 만나고 서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양가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도 슬슬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면 가정을 이루어도 변하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도 했죠. 솔직히 계속해서 일만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결혼은 저에게 아주 먼 이야기 같았어요.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혹독하게 시집살이 당하는 경우 남편이 180도 달라져 고생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친 어머니를 먼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남친 어렸을 때 이혼하셨다 하는데 두 분 사이가 영 나쁘지는 않아요. 아버지도 남친 양육비 꼬박꼬박 다 보내주시고 대학 등록금도 모두 내주셨다고 할 정도인데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들었습니다. 남친도 부모님 얘기 나올 때마다 두 분은 이혼하신 게 서로에게 잘된 일이야. 지금은 각자 행복하셔. 나도 두 분 응원하고 라고 언급했습니다. 집집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니 조금 열려있는 가정인가 보다 싶었어요. 실제로 남친 아버지, 남친 어머니 각각 따로 만나셨을 때에도 두 분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느꼈습니다. 특히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딸이 생긴 것처럼 잘해주셨어요. 저와 간단히 식사하면서 처음 만나고 그 뒤로는 친구분들과 모임 있을 때마다 저희 카페 들러서 매상 왕창 올려주셨습니다.
솔직히 남친 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팔아주신다는 것, 그게 한편으로는 참 불편한 일이었지만 이제 가족 될 거니 매출 올려주려 저러시나 보다 싶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때때로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 돈을 받지 않고 음료며 베이커리 내어드린 적도 많았고요. 남친 어머니께서도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 잘해주시더라고요. 점심 못 먹고 일할까봐 가게 직원들 도시락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챙겨주신 적도 있는 남친 어머니였어요. 저도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았는데요. 처음 결혼 진행하면서 양가 가족들에게는 일절 도움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도 사회생활 늦게 한 것 치고는 꽤 많은 돈을 모아두었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적금 들어놓은 것 만기 되면 나올 돈이 꽤 됐고요. 충분히 양가 도움 없이 넉넉하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 살 때야 큰 돈 들어가니 대출은 좀 받아야 하겠지만 그 정도는 2, 3년 열심히 벌어 갚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다들 가장 먼저 식장 신혼여행 예약을 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좋은 날 받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약금 걸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양가 가족들은 어떤 날이든 상관없다 하셨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준비할 것들은 많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래도 예단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엄마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는데 못 받으시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하더라고요. 솔직히 벙쪘습니다. 예단이라는 게 원래 남자가 집해오면 그중 일부 신부 쪽에서 예단으로 보내 성의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제가 결혼 비용이며 집값 합친 것의 70% 정도를 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단이라니 어이도 없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남자친구에게 어머니도 우리 상황 다 아시는데 뭘 예단 바라지 않으실 거야.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야. 어른들도 다 이해하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아니 그래도 기분상의 문제지. 우리 엄마 마음 상하시는 것보다야 우리가 미리 챙기는 게 낫지.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다 말만 하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남친 어머니가 늘 그렇듯 저희 카페로 싱글벙글하며 찾아오신 겁니다. 바쁘지 않은 시간이라 커피 한 잔 내어드리며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남친 어머니께서 대뜸 그래, 예단 준비는 잘 되어가니? 하시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좀 날카롭게 받아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친 어머니께서도 경호랑 이야기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예단 준비한다며? 하고 뚱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이러면 양가 어른들 도움 안 받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하고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제게 약간 불쌍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까 그래도 내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되겠니? 친척들 중에서는 경호가 처음 결혼하는 거야. 모범을 보여야 다른 애들도 잘 따라오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남친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도 결혼은 처음이니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맞춰드려야 하는 건지 혼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나 결혼 관련해서 가입해둔 카페에도 글 올려 물어봤습니다. 댓글들 중에 덜어는 그냥 해드려라 하는 게 오히려 책 안 잡히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예단이 웬 말이냐 하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굳혔죠. 당장 마음은 좀 불편해도 확실하게 해두고 결혼해야 뒤탈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친 어머니와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식사도 할 겸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녁 레스토랑 앞에서 만났는데 남친 어머니와 남자친구 둘 다 뭐가 좋은지 귀가 입에 걸렸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예단 문제에서 굽혀줄 거라 생각해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참 식사가 끝나갈 때쯤 남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예단은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러니 대번에 남친 어머니 얼굴이 구겨지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약간 화가 난 듯 한숨을 쉬면서 자기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하며 저에게 눈치를 주고요. 저도 순간 짜증이 나서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예단은 사치잖아요. 그냥 저희 둘 잘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식사하시다가 식기까지 내려놓고 식당에서 나갈 채비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자친구는 말리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유학까지 갔다 온 며느리 보는 것도 나는 많이 양보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했을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좀 잘해줬니? 그러는 거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수치심이 확 몰려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쌓아둔 게 터지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친구에게 야, 너네 엄마 참 가관이다. 우리 결혼하지 말자. 했습니다. 저도 짐 들고 나가려는데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잡으며 홧김에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하며 무섭게 인상을 쓰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 파혼 결심까지 선 상태라서 저를 잡고 있던 남자친구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남친 어머니 보면서 이봐요. 제가 왜 예단을 해야 하냐고요. 집도 거의 제가 마련해가는 수준인데 그것까지 욕심내는 건 양심도 없는 거예요. 아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도 두 팔 걷어붙이시고 제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너 지금 누굴 거지로 하는 거냐? 그건 기본이고 도리라고. 고졸에 유학까지 다녀온 여자 받아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하면서 역정을 내시네요. 더 싸우다가는 추한 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남친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두 분이 원하는 예단해온다는 며느리 구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지같이 구는 걸 보니 돈도 없으실 텐데 위약금은 제가 낼게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당일 집으로 돌아가며 실컷 울다가 정신 차리고 식장이며 신행 예약했던 것까지 모두 예약금 날리고 취소해버렸어요. 어차피 제 돈 넣었던 거니 남자친구는 손해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만인지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휴가까지 내고 남친 어머니도 대동해서 카페 찾아오길래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신고했지만 아직까지는 조치 취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돌아가라 하는 게 끝이네요. 자꾸만 신고하니 경찰분들도 이젠 접근 금지 신청을 하라는데 저도 그럴까 싶어요. 식장에 신혼여행까지 예약하니 제가 못 돌아설 줄 알았나 보죠.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제가 파혼은 결정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제서야 예단을 해오라는 말을 하다니 그래도 그놈의 예단 덕분에 시궁창으로 들어갈 뻔한 인생 이렇게 다시 한번 구제가 되네요. 그렇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참 씁쓸하고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